돌출입 비발치료 치료하면 입이 안 들어간다던데요. 비발치료도 꽤 많은 공간 확보가 가능해요. 방법은 그리고 크게 세 가지예요. 발치 치료만큼 심지어 그보다 입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정주입니다. 돌출입 때문에 교정을 고민하시는 분들, 선생님 꼭 발치를 해야 되나요? 비발치로 하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교정치료에서 발치를 하는 이유는 앞니를 뒤로 넣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입을 넣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앞니를 뒤로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발치를 하면 공간이 얼마나 생기냐? 보통 교정치료할 때 발치하는 치아는 여기 송곳니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인데, 이 작은 어금니 넓이가 대략 8mm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앞니를 뒤로 넣으면은 어금니도 약간 앞으로 오면서 앞니가 4에서 5mm 정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스크류를 심고 어금니가 앞으로 못 나오게 막으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발치 교정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덧니가 없는 사람이 발치를 하면은 앞니가 4에서 5mm 정도 뒤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비발치 치료로는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요? 비발치로도 꽤 많은 공간 확보가 가능해요. 방법은 앞궁 확장, 시간 삭제, 그리고 어금니 후방 이동. 크게 세 가지예요. 발치 치료만큼 심지어 그보다 입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간 삭제입니다. 치아 옆면을 아주 미세하게 다듬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치아 사이당 0.5mm까지 안전하게 가능하고, 이거를 여러 치아에 나눠서 시행을 하면은 무리 없이 3에서 4mm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치아를 갈면 이가 시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시리다고 보통 느끼시는 부분은 뿌리 쪽이기 때문에 옆면을 간다고 해서 치아가 시리지 않아요. 이렇게 잘 시행하면은 부작용도 없어서 시간 삭제는 비교적 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 가능한 안전한 방법입니다. 단, 모든 환자에서 이렇게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철물이 있다거나 충치가 잘 생기는 환자다라고 한다면 그 양이 제한이 되죠. 두 번째, 어금니 후방 이동입니다. 어금니를 뒤로 보내서 앞니가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보통 잇몸에 미니 스크류를 심어서 치아를 뒤로 밀죠. 역시 이것도 환자마다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뒤에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특히 아래 뒤쪽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특히 아래 뒤쪽, 여기 공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 공간이 없는 사람에서 치아를 뒤로 밀면 어떻게 되냐? 치아가 살에 파묻혀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 여유 공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큰데요. 만약 사랑니가 이몸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그 위치까지 밀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복 사랑니다 라고 한다면은 공간이 없어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치를 해도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 사랑니가 없는 환자분이라면은 맨 뒤 어금니 뒤쪽 공간을 만져보면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 후방 이동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보통 많아야 3에서 4mm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앞궁 확장입니다. 이건 뼈의 폭을 넓히는 시술인데요. 위턱이 좁은 분들에서 시행 시에 그만큼 가운데 뼈가 더 생기니까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뼈가 벌어지면서 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 방법 역시 2에서 3mm 정도 확보가 가능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궁이 좁을 때 확장을 하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지, 앞궁이 좁지 않은 환자에서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확장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치료입니다. 교합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무리한 비발치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좁은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최대치까지 사용을 한다면 최대 약 9mm까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실제로 앞니는 약 6mm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발치하면 앞니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4에서 5mm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류를 쓰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발치 교정보다 입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치가 그렇다라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겠죠. 보통 이렇게 모든 방법을 최대치로 다 쓸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보면 그래도 3에서 4mm 정도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발치 교정과 큰 차이가 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발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비발치로 치료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을 더 쓰면 그 효과는 극대화되는데요. 치아의 수직 조절을 통해서
하악을 전방으로 회전시키는 무턱 교정을 병행한다면은 턱이 나오면서 입이 들어가는 효과까지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드라마틱한 안모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발치와 비발치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이 가능한 환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는 환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편이에요. 환자분이 발치를 원하지 않으시면 비발치 치료로 개선이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죠. 자, 정리할게요. 비발치로 치료하면 입이 안 들어간다던데요? 이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조건만 잘 맞는다면 비발치 교정으로 단순 발치 교정 이상의 안모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그 정도는 환자의 치아나 뼈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발치, 비발치 치료 모두 균형 있게 치료를 하는 교정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